네, 우선 화면에서 보이시는 대로 저희 전직은 간호조무사였고요. 한의원에서 일하고 치과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갈바닉 디바이스를 쓰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하면 예뻐지지예요. 엄마가 마사지하는 거, 피부 관리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크다 보니까 미모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그중에 특히 사각턱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보톡스를 맞기 시작했어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성형외과에 상담을 하러 간다고 하길래 따라갔고 그때부터 보톡스를 6개월에 한 번씩 한 2년 정도 맞은 것 같아요. 네, 저의 스폰서님은 전지현, 박지훈 사장님이신데 전지현 사장님께서 보톡스는 목인데 왜 얼굴에 맞고 있냐. 갈바닉이라는 걸 쓰면 아프지 않고 예뻐질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의사 말 아니면 못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만약에 썼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2주 동안 하라는 대로 썼을 때 변화가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확신은 없다라는 생각에 구매를 하게 됐고, 근데 구매를 했는데, 만약에 효과 없으면 환불받아야 되니까 근거를 만든다라고 해서 1일부터 14일까지 비포 애프터를 찍으면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콜라주를 만들어서 스폰서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그렇게 14일이 되던 날, 첫째 날 것과 14일째 거를 붙였더니 직감적으로 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 안에서 판단을 내리지만 저 같은 사람은 직감을 믿고 판단을 내리기도 해요. 저는 이사를 갈 때도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분위기나 느낌이 좋으면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얼굴이 지금의 얼굴처럼 바뀐 거잖아요. 직감적으로 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한 첫 번째 고민인 사각턱은 갈바닉으로 해결이 됐고 두 번째 고민인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라는 게 이걸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는데 저는 부모님이 양가가 전부 조금은 부족한 집이었기 때문에 결핍이라는 걸 하나 둘 쌓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과외해보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포기하게 되고 피아노도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고 싶다는 말을 못했고 뭐 운동화 한 켤레로 1년 내내 신고 옷도 몇 벌 없고 막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돈이 없으면 불편하구나를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3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해요.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으니까 내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3 때 웬만한 성적으로 다른 친구들의 들러리가 되느니 차라리 자격증을 따서 돈 벌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됐고요. 20살부터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던 중에 23살에 아이를 낳게 돼요. 제가 올해 36살이고 저희 아들은 중1이 됐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입학을 하진 못했지만 어느덧 14살이 됐어요. 23세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게 자라겠다. 혹은 나보다 더 심각한 환경에서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자라겠다라는 생각이 23살에 든 거예요. 친구들은 24, 5, 6 연애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럴 때에 뭘 해서 얘를 군인까지 키우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키우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같이 일하고 있는 10년 선배 월급을 보게 됐어요. 저는 제가 무엇을 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10년, 15년 일을 하면 월급이 진짜 많이 올라서 돈 많이 벌고 저금도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0년 선배 월급은 190만 원이었고 저는 4년 차에 13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로는 비전이 없다라는 걸 20중반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무슨 일을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하는 만큼 돈을 버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친한 언니가 미용실을 접고 보험을 하길래 저도 보험 교육을 받으러 가봤어요. 보험 교육을 한 달 정도 받고 본부장 면접까지 끝내고 한 선택은 하지 않은 거예요. 도저히 파는 일을 못하겠다. 나는 이렇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뭔가 무형의 상품을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팔아야 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어요. 만약에 뉴스킨 사업이 단순히 판매하는 일이고 또 이렇게 뭔가 포장해서 팔아야 되는 일이었으면 저는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간호조무사 생활을 하던 중에 갈바닉을 알게 됐고 갈바닉 효과를 통해서 사각턱도 부자도 내가 고민하고 있던 건 뉴스킨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사진 다 띄워주셔도 돼요. 제가 되게 부끄러워요. 사실 미국은 한국보다 되게 넓고 이동에 있어서도 택배도 그렇고 한국이 진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거리인 제천에서 서울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천에 살고 있을 때였고 그래 이 사업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마음에 토요일에 월차를 내고 서울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루 동안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써니박 사장님의 강의를 듣고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데모를 그때 처음 받아봐요. 갈바닉을 샀을 때는 뭘 자꾸 나한테 팔까봐 피하려고 데모도 안 받았고 그냥 물건만 샀던 거였는데 사업을 알아보던 날 데모까지 풀로 시간을 내서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품을 진짜 결벽증처럼 만들어내는 곳이구나. 또 내가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 회사구나. 그리고 내가 돈을 쓰거나 누군가한테 돈을 쓰게 하는 구조가 아니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다. 나 이걸로 돈 벌어야지. 이걸로 부자 돼야지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게 2012년 7월이었어요. 제천 내려가서 치과에 사표를 내고 일주일 동안 인수인계를 거친 다음에 아이는 그 당시 6살이었고 결혼하지 않았던 지금도 41살인데 싱글이에요. 그때는 이모가 34살이었어요. 그 싱글인 이모한테 나이도 어린데 육아의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이모 나 도와줘. 나 서울 가야 돼. 그랬더니 왜 서울을 가네요 갑자기. 나 뉴스킨이라는 걸 할 건데 서울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모가 그 다단계 아니니? 라고 한 번은 물어봤지만 그냥 집에서의 저의 이미지는 그래요. 얘가 하면 다 뭐가 있는 거야. 믿음직스러운 손녀, 조카, 딸 이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두 말 않고 도와줬어요. 이모가. 뭘 도와주면 돼? 라고 해서 호재를 좀 봐줘. 내가 주말에 내려오고 평일엔 서울에서 일을 할 거니까 호재를 좀 봐줘. 라고 해서 흔쾌히 이모가 아이를 봐주면서 이 사업이 시작돼요. 그렇게 6살난 아이를 제천에 떨어뜨려 놓고 저는 이 서울 선릉 센터 근처에 고스텔을 잡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업은 해야겠고 센터에 가까이 있어야겠고 서울에 있어야겠는데 지낼 곳이 없어서 그래 잠만 잘 건데 고스텔이면 어때? 라고 해서 고스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단순간에 물론 벨로시티 보상으로 블록도 많이 쌓고 이렇게 쉐어링도 발생시켜서 커미션을 많이 벌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블록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투잡으로 이 일을 시작했고요. 치과에서 시간 알바하면서 아침에 시스템 미팅 다 참여하고 저녁에 콜도 나가고 갈바닉으로 관리해드리고 이러면서 하루에 많이 자면 5시간, 적게 자면 3시간 막 고군분투하면서 초기 사업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 켜주세요. 네.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사장님들이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듣고 이러다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아. 저렇게 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는데 처음부터 매출이고 리크루팅도 다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나만 힘들어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말 거짓말같이 다 똑같아요. 누구나 뉴스킨 하려고 태어난 사람 없고 그래 이 일이야 라고 막 시작한 사람이 없고 또 이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저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는 떨어뜨려져 있는데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마음 아픈 순간들이 저한테도 많았어요. 아이가 웬만큼 아파서는 얘는 독감 정도 걸려야 아프다고 얘기하는 아이거든요. 웬만해서는 투정 같은 걸 부리지 않는데 아파서 전화 오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때마다 아, 내려갈 수도 없고 마음은 너무 아프고 막 생각했던 건 그래 내가 지금 아이 옆에 있는다고 해서 이 감기가 낫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파서 뉴스킨 그만둬서 내 아이가 나처럼 가난하게 크면 그게 얼마나 또 큰 불행이야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첫 차를 타고 내려가서 주말 동안 아이랑 보내주고 월요일 아침 일찍 제일 첫 차를 타고 올라와야지만 아침 시스템에 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남들보다 아이를 좀 빨리 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이러는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등교하기 전에 얘를 등교시키려면 그 병설 유치원이어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5분의 시간도 저는 지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 들여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등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미어지고 사실 지금 그때 생각하면서 말해도 코끝이 찡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애가 가난하게 클 건데. 그래 내가 지금은 사실 6살 때, 8살 때, 뭐 어릴 때 기억 안 나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족했던 것들이 더 많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아이도 나도 이 부분을 대가지불하자. 이 부분을 대가지불해서 나중에 아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누리고 이런 것들이 더 얻어지는 게 많다라고 하면 기꺼이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이 사업을 해왔고요. 또 주말에 대문이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배출도 해야 되는데 아이도 보러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금요일날 내려가서 아이 데리고 올라와서 대문을 같이 갔다가 다시 데려다주고 막 이랬거든요. 하루는 고속터미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추운 날도 아니고 그냥 초겨울, 가을, 늦가을 정도였어요. 근데 아이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처량한 거예요. 춥지도 않은데 왠지 추워 보이고 그래서 제 목에 있던 스카프를 풀러서 아이한테 둘러싸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진짜 잘 살고 싶고 아이한테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출근을 하는 것도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리크루팅을 하는 것도 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만큼 필요를 느끼느냐에 의해서 행동의 범위가 정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필요했어요, 뉴스킨이.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엄마가 그거 다단계에 미쳐가지고 집안 말아먹은 사람 못 봤냐고 막 이러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화를 내고 욕하고 그래서 내가 엄마 돈 10원 한 장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엄청 싸웠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한 5년 정도 이 일을 부정하셨어요. 제가 3년차 때 원천징수를 떼어서 보여줘도 간호조무사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걸 보여줘도 다시 치과에 가라고 얘기할 정도였고요. 뉴스킨 코리아 컨벤션에 2번이나 와서 보면서도 저거는 원래 다 너네 돈 자기들 돈 벌게 하려고 너네 이용하려고 저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나서 히알라인 T랑
프로바이오틱스, 뭐 화이버넷 이런 파마넥스 제품들로 변비를 고치신 후에 엄마가 지금 저랑 같이 사업하고 계세요. 엄마는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근데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반대한다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이 일을 그만뒀으면 지금의 엄마의 행복과 저의 지금 누리는 삶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인들이 부정하는 거에는 너무 휘둘려서 이 사업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향상 남의 말에 신경이 안 쓰는, 남의 말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고 남의 말이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비즈니스니까요. 비즈니스에 어울리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에 어울리는 의도적인 생각은 뭐예요? 남 말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성공. 그리고 삼성전자를 일으킨 CEO분이 전옥표라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쓴 킹핀이란 책이 너무너무 좋아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실질적이고 또 한국 사람의 예가 나오니까 되게 쉬워요, 책이.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목표 지향적 사고와 상황 중심적 사고라고 나와요. 제가 한 것들은 의도적인 목표 지향적 사고였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안 만나줘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뭐 아이가 이래서 이래요 라고 하는 건 상황 중심적인 사고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목표 지향적인데 비즈니스에는 분명히 목표 지향적인 사고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인들의 부정도 사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친한 친구는 저한테 친한 친구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동창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할 일 없는 아줌마들이나 하는 다단계를 네가 왜 해? 이런 얘기도 하고요. 진짜 누구나 겪을 만한 것들을 저도 똑같이 겪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애를 낳고 애만 키우다 보니까 관계라는 걸 맺을 만한 필요와 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 곁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천에서 생활하기도 했고 서울에서 생활한 기간도 꽤 길고 학교도 서울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뉴스킨 했어 라고 했을 때 그래? 열심히 해봐 내가 응원할게 라고 하거나 그래 그럼 뭐라도 하나 내가 떨어지면 사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건 카카오 스토리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고요. 카카오 스토리를 열어서 자기 얼굴을 오픈해 놓고 또는 글 내용이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으로 댓글을 남겨요. 예를 들어서 이 옷은 어디서 샀어요? 색감이 인치님한테 진짜 잘 어울리신다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면 상대방이 그 밑에 답을 해줄 때 저는 그 답에 대한 댓글을 또 남겨서 우리 친구 맺고 소통하자라고 해서 친구를 늘려나갔고요. 그 친구들과 댓글 달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소통하면서 나의 뉴스킨을 노출하면서 제 고객의 90% 이상을 전부 SNS에서 만나게 됐어요. 지금 함께 사업하고 있는 1대 사업자들도요. 엄마 빼고는 전부 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있으면 물론 나를 도와주는 인맥이 있으면 출발선이 조금 더 앞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없으면 그냥 만들면 돼요. 인맥을 만들어야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 만드는 거지 없어서 못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또 감사한 건 이 일을 하면서 나와 같은 공통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즐거울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제가 아이를 일찍 낳았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저는 재혼을 해서 현재 살고 있어요. 근데 현재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뉴스킨을 했고 또 함께 지금은 도와주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랑 결혼할 때 하객으로 와준 사람들의 90%가 다 뉴스킨이었어요. 뉴스킨 고객 언니, 뉴스킨 사장님들, 형제 사장님들, 또 내 파트너들 그때 진짜 벅차고 뭉클하고 많이 오고 적게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뉴스킨을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풍성해진 삶을 사는구나라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맥이 없어는 그냥 인맥을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SNS로 인맥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GV와 리크루팅은 저도 힘들었어요. 저 2000 GV, 지금으로 치면 내 블록을 1년 동안 잘 못했고요. 그렇다고 뭐 플렉스 블록 써본 적은 없어요. 플렉스 블록은 제 생각엔 전 자존심이에요. 사업자라고 하면 플렉스를 쓰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꾸역꾸역 어떻게든 내 블록을 했고요. 1년 반 정도가 되니까 6블록이 할만해지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사업하면서 모든 부분에 왜라는 질문을 3번만 반복하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 설정에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그게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GV가 왜 힘들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 기준에서는 이 GV가 힘든 이유는 사람을 대모하는 건수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대문하는 건수는 왜 적을까라고 또 왜라는 걸 접목해 봤더니 그만큼 대문을 받아봐라고 하는 컨택을 많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왜를 적용해 봤더니 컨택할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단을 늘려야겠다라고 해서 SNS에 많이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리크루팅도 리크루팅이 왜 힘들지? 왜 잘 안 되지? 저 3년 동안 1명 생겼다 없어지고 2명까지 늘어났다 없어지고 3명까지 늘어났다 1명 되고 이걸 막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랠리라고 하는 곳에 5명이 가본 적이 없어요. 거의 혼자 가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라는 걸 계속 생각해 봤어요. 3년 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3년이 지나서야. 왜? 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내가 과연 저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가져와서 책임질 만큼 이 사업에 확신이 있는가? 저 사람을 성공시켜 줄 만큼의 진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왜라는 걸 접목해 봤더니 제가 타인에게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먹고 살고 이거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많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설정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새롭게 만났을 때 내가 공감할 만한 것들을 빠르게 찾아내자. 질문해보고 공감해주고 리액션하는 중에 저것과 나는 비슷하구나를 빨리 찾아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이야기들을 드러내서 삶에 대한 이야기 있죠.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러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늘린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타심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보자 라는 설정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더니 이야기 듣는 게 재밌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었던 부분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재밌다라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크루팅이 되기 시작하고요. 제 옆에 사람들이 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상황은 해결되어야 하는데 해결돼야 하는 방향에 왜라는 걸 많이 접목하고 있어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힘들어할 때도 그게 왜 힘들어? 그건 근데 또 왜 힘들어? 왜 힘들어?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어?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은 스스로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부분들을 노력했더니 다른 뉴스킨이 되기 시작했어요.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제가 왜라는 질문 속에 쌓여서 뭔가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조규철 사장님의 코멘트를 듣게 돼요. 완전 멘토세요. 저의 멘토. 랠리에서 조규철 사장님이 우연히 저희 애프터 하는 방에 오셨어요. 그때가 석세스 트립 준비 기간이었는데 여기 싱가포르 갈 사람, 싱가포르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손을 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자네는 진짜 마음을 먹었는가? 자네는 마음 먹었구만.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 터치하는데 그때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마음을 먹고 하는 거구나. 뉴스킨이라는 걸 3년, 4년 하면서 한 번도 이거를 기필코 이뤄내야지 하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해왔던 거예요. 급급해서. GV 해야 되니까 GV. 리크루팅을 해야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사람 만나고 이랬던 거지. 뭔가 목표라는 걸 두고 저걸 반드시 이뤄야지 라고 마음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석세스 트립을 꼭 가야지라고 마음 먹으니까 제가 가게 된 첫 번째 석세스 트립 시드니예요. 싱가포르 때도 사실 그래 해보자라고는 했지만 마지막 달에 2000GV를 남기고 포기했거든요. 그것 또한 필요가 거기까지였다고 지금은 생각해요. 그리고 시드니 때는 싱가포르 트립을 다녀온 사람의 후기를 듣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내가 2000GV 그것 때문에 못 갔는데 저 많은 걸 놓쳤구나. 진짜 좋았겠다. 아, 시드니는 꼭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서 어디 다닐 때마다 중얼중얼했어요. 시크릿의 힘이죠. 내가 입 밖으로 소리내서 내면 나의 대뇌는 내 행동을 80%까지 끌어올린대요. 그걸 이루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는 시드니에 반드시 갈 거야. 꼭 가야지. 어떻게든 갈 거야. 나는 시드니에 갔다. 난 시드니 가서 이거 할 거야. 막 엄청 중얼거리고요. 그 와중에 신앙이 생기게 되면서 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꼭 보내달라고. 보내주시라고. 막 이런 응석까지 기도 같은 걸 정말 간절하게 많이 해서 형제 라인들 중에 같이 도전한 사람들 중에 가장 빠르게 먼저 달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다 사진 켜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시드니 트립을 가게 됐고요. 시드니 갈 때 루비로 간 거였는데 루비였지만 사실상 1대는 2명이었고 조직 다 합쳐도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석세스 트립은 정확한 네트워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자 하면 어떻게든 갔다 와서 정확한 네트워크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4명이 있었던 조직을 가지고 시드니 트립을 갔는데 다녀오고 나서 제 파트너가 루비가 됐고 저도 루비를 그 온전하게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벨로시티 이전에 에메랄드 6라인으로 에메랄드가 됐고요. 벨로시티가 바뀌면서 이건 마치 하나님의 선물인가 싶을 정도로 있을 자리에 있었고 어떻게든 버텼고 해야 할 것들을 해왔더니 시니어 브랜드 앰베서더라는 걸 자동으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하늘도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이렇게 사람한테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걸 시니어 브랜드 앰베서더 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시드니 트립 가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다음 트립도 반드시 함께 가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타키나발루, 마카오 동시에 달성하고 방콕 트립까지 해서 달성을 했는데 마카오 때는 파트너들도 같이 갔고 이번 방콕도 파트너들과 함께 가요. 그리고 지난달에 하와이까지 마감을 했어요. 이제 석세스 트립이 뭔가 고군분투해서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2번 정도 갔더니 어렵지 않게 달성해낼 수 있는 로드맵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석세스 트립을 이렇게 막 기를 쓰고 해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선혜 사장님의 말씀이에요. 석세스 트립을 3번 연달아서 다녀오면 경제적인 고민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너무 희망을 걸고 석세스 트립을 반드시 해야 되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20대 내내 진짜 돈에 쫓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부자 되지가 저의 정말 기를 쓰는 인생의 목표였는데 석세스 트립을 3번 다녀오니까 실제로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고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5년이 지나니까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에서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것에까지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진짜 기를 쓰고 3번은 연달아 가도록 해보시고요. 내가 지금 뉴스킨을 난 뉴스킨이 안 되나라고 혹여라도 생각하신다면 석세스 한 번이라도 다녀오고 나서 다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석세스 트립을 가보니까 같은 뉴스킨인데 다른 뉴스킨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과연 이 트립에 와서 이 사업의 비전이 있냐 없냐를 고민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이 뉴스킨이란 도구로 이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되게 커졌어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퀄리티가 높게 즐긴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겠구나라고 하는 간접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체험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티멜리트 트립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더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진짜 가고 싶은 트립이 티멜리트 트립이 됐어요.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사업의 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맥은 그냥 이거 한 줄이에요. 사업의 맥이라고 하는 글자 밑에 있는 글. 스폰서와 생각까지도 한 방향으로. 그냥 스폰서가 나의 성공을 제일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만 뿌리를 세워두면 부딪힐 일도 없고 내 생각을 강조할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전지현 사장님이랑 정말 많이 부딪혔어요. 지현 사장님이 말하는 것에 대들기도 하고, 왜 언니 말만 맞다라고 하냐 그러고 막 그렇게 많이 부딪혔는데, 그러면서도 뼈대는 뭐가 있었냐면 할 건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든 사업에 있어서든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은 먼저 겪었기 때문에 후배에게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고 내가 시행착오를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는 것들이니 무조건 예스하자라는 게 깔린 것 같아요. 그리고 줌으로 하는 미팅이든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미팅이든 시스템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일은 현금 흐름 4분면에서 사업이라고 하는 분면에 있는, 그러니까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는 나 대신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미팅이 내가 배우는 위치일 수 있어요. 배우고 습득하고 하는 위치일 수 있는데, 내가 두 번째 단계로 가면 그냥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역할일 수 있고요. 조금 더 성장하면 그 시스템에서 내가 강의하고 나눠주는 위치가 될 수 있고요. 나눔으로써 내 파트너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느 역할에 있든 이 시스템에는 반드시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미팅 시간에 대본 갈 때 진짜 혼났어요. 아니, GV도 급한데 대본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팅만 나오라고 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미팅 시간에 안 나오고 대본 가거나 지각하거나 복장을 예쁘게 하지 않고 오거나 이랬을 때 진짜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의 팀명은 원업이에요. 누군가의 롤모델. 나는 누군가의 롤모델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팀명이 원업이고요. 복장도 그렇고 시스템 출근도 그렇고 어떤 사업의 자세도 그렇고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의 롤모델로 성장해 나가는 팀원들이 돼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의 중요성이고요. 맨 밑에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 사업, 그리고 질보다는 양인데, 물론 질도 좋아야겠지만, 저는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작년, 이제 사업 6년 했을 때, 와닿았어요. 그전에는 정말 방문 판매처럼 사업했어요. 데모나고, 제품 팔고, 그 사람이 제품 잘 쓰는지 확인 정도 하고, 뭐 연락이 돼서 내가 만날 수 있으면 갈바닉 해주고, 보상을 한 번도 푼 적이 없고요. 뭔가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단계를 나아간다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그걸 도입해서 사업을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를 처음부터 했으면 내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요즘 집중하는 거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랑 텐코어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처음에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내가 이뤄야 할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뭐 단기 목표. 근데 구체적으로
장기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잡으시고 중기라고 하면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로 잡으시고 단기는 매일과 일주일의 목표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목표는 큰 목표에서 쪼개고 와서 하루에 뭘 실행해야 되는가를 적는 그 계획이 단기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하루 실행에 있어서의 내 개인 시스템의 중심이 탱코어예요. 탱코어는 책 읽기도 있고 강의 듣기도 있고 제품 애용도 있고 각각의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별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범위를 설정하시는 거죠. SNS 항목에서 게시글은 몇 개 올릴 거고 DM으로 컨택은 몇 명에게 할 거고 댓글로 몇 명에게 소통할 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탱코어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해나가다 보면 일주일이 완성되고 그 일주일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1년이 되는 걸로 그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목표를 이뤄내려면 명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명단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죠. 모든 기업이 자기가 선정한 아이템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별로 LG에서 KT 옮기면 얼마 드려요? 라는 식으로까지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고 우리 어디 회원가입할 때 개인정보 동의하면 보험사에 이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전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들 간에. 우리에게 명단은 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명단도 내가 내 말이 먹힐 것 같은 사람, 만만한 사람, 평소 연락했던 사람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있는 모든 명단,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얼굴 보고 내용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내 명단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내 명단에 있다는 걸 모르지만 내가 설정한 명단이에요. 명단이란 걸 작성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컨택인데 컨택은 만나자 또는 만나자죠. 만남이 컨택이요. 만나자. 그게 화상 미팅으로 만나든 진짜 만나든 만나기 위한 컨택이에요. 그럼 컨택하는 중에는 뉴스킨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좋겠죠. 이런 거예요. 몇 년 만에 연락 온 사람들의 케이스는 대부분 뭐예요? 몇 년 만에 연락 왔다 연락 오면 결혼한다거나 보험을 시작했다거나 다단계를 한다거나 보통 이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는데 대뜸 연락 와서 결혼한다고 얘기한다거나 나 보험 시작했으니까 너 보험 하나 들어라 라고 하거나 다단계 얘기를 하면 누구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피라미드 같은 다단계는 아니지만 우리의 본론을 꺼내는 것은 카톡이나 어떤 메시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남을 하기 위해서 컨택을 하는 거고 만남을 하면 만났을 때는 청첩장을 줘도 되겠구나라는 분위기가 됐을 때 주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STP라고 하는 건 쇼더 플랜인데 우리가 만났을 때 쇼더 플랜을 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나서 STP 하는 이유는 이거구나라고 하는 뼈대 3가지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요. 사업 설명을 하는 건 네가 너를 통해서 20, 30명의 소비자를 만들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 이것도 사업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대리점 한 10개 정도 프랜차이즈 하면 프랜차이즈 로열티가 한 200만 원 정도 돼. 이런 것도 사업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내 사업을 보여주는 건 전부 다 STP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STP는요. 소비자 그룹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쉽고 빠르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는 책의 파트 7에 소비자 그룹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자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다들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거꾸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많은 네트워커들이 예를 들어서 TR90T라고 해볼게요. 많은 네트워커들이 TR90T를 유통하면 90일 동안 이 사람이 임상이 잘 나고 TR90T를 만족할 때까지 이거 진짜 좋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사업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좋다라고 얘기할 때가 사업을 얘기해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부터 얘기하고 유통을 하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파마넥스 중에 오버드라이브가
체력 달릴 때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 되게 피곤하다라고 해가지고 야, 너 얼마 안 하니까 오버드라이브 먹어봐. 진짜 좋아. 라고 해서 오버드라이브를 유통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한 달 정도 한 통을 먹겠죠. 그리고 나서 얘 먹으니까 좀 덜 피곤한 것 같긴 한데 한 달 더 먹어볼까? 라고 해서 추가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2달 정도 먹었을 때 야, 확실히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때요? 와, 얘가 제품을 좋아하는구나. 마음을 놓고 그때서야 야, 이거 공짜로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많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라고 호기심을 보여요. 네가 사업하면 돼. 너를 통해서 이거 먹는 사람 몇 명을 모집하면 돼. 뭐 팔면 돼. 이런 식으로 사업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열이면 9명 이상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나는 파는 거 못해. 나 그냥 너한테 사 먹을게. 라는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5년 넘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리크루팅이 안 됐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 뭐냐? 귀신이야? 대박 소름 끼쳐 막 이랬었거든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공감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작년부터 아 그래 사업을 전해서 이 일이 파는 일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주고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을 소비자로 두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업을 전달하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로 남을 테니 사업을 먼저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다 켜주세요. 한 번 더요. 응? 네, 보세요. 사업할래, 고객할래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고객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거든요. 제품을 보여주고 데모를 하거나 해서 얘가 살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지 고객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TB라는 걸 해야 돼. STB는 꼭 사업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그냥 고객할게 라는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본론을 드러냈을 때, 발톱을 드러냈을 때 관계가 유지가 돼요. 나 그냥 고객할게 라는 말을 스스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는 고객이니까 내가 그럼 제품 정보나 신제품이나 이런 거 잘 쓸 수 있게 안내해 줄게 라고 했을 때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고객 할래 안 할래라고 했는데 얘는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제품 정보 주면 거기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과 관계를 오래 잘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업을 반드시 얘기해서 스스로 고객할게 라고 말을 하게 해야 돼요. 걔 중에 개떡같이 말했는데 야, 나 사업 알아볼래 라고 하는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미팅에 초대하고 강의를 듣게 하고 책을 읽게 하고 사업 진도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데모를 하면 데모 다음에 데모 한 날 바로 사업을 얘기해서 고객이 되겠다라고 하면 정기 구매 걸어야 되고 정기 구매를 걸어서 잘 쓰게 처음에 산 것만 잘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전부 올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가 감동하게 하고 감동받으면 소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내가 STB를 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사업을 알아본다. 그럼 세미나를 듣겠죠? 세미나를 들으면 반드시 애프터 미팅을 해야 돼요. 내가 1대1로 얘기하는 것보다 스폰서와 셋이 얘기하는 게 호일러의 법칙을 적용해서 리크루팅의 확률을 높이는 거고요. 스폰서는 나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음 미팅에 초대할 수도 있겠고 또 매출을 일으키는 팁을 줄 수도 있겠고 뭔가 나보다는 조금 더 순조롭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그날의 세미나를 정리하셔야 되고 애프터 미팅 다음 스텝은 시스템 초대예요. 재초대하거나 또 쇼더 플랜 미팅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한 장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요. 뉴스킨 사업이 뭐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소비자 만들어서 돈 벌자 정도도 사업 설명이 되겠지만 제가 보는 뉴스킨은 그래요. 뉴스킨이란 도구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난 고객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버는 수단은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뉴스킨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 4분면을 설명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들은 있겠지만 그것들이 뉴스킨과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라고 해서 현금 흐름 4분면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레버리지 구조로 수익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평범한 나도 벌 수 있어요 라는 걸 메시지를 줬어요. 나 고객할게 라는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하지만 뉴스킨이 뭐라는 거는 본질적인 건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라는 건 비즈니스고 비즈니스라는 건 나 대신 일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일이고 이 시스템이 있다라는 건 그래요. 많은 부자들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하면 연봉을 올릴까를 고민하면서 토익 점수도 따고 유학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만들지를 고민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건 나 대신 일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일이고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이랑 같은 거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넘겨주세요. 세 번째, 질보단 양이라고 했죠. 아마 100만장자, 2000만장자 사장님들도요. 한 명 만나서 한 명을 사업하게 하는 100%의 확률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더더구나 이제 막 시작한 초기 사업자, 조기철 사장님은요.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자는 다 초기 사업자라고 하시거든요. 초기 사업자는 특히나 질보다 양이어야 해요. 그래서 낚싯대 하나 꽂아놓고 고기가 왜 안 잡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개 꽂아놓고 여기서 몇 마리 잡히지를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낚싯대 10개 꽂아놓고 10개가 다 하나도 수확이 없을 때 와, 100% 실패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개를 꽂았는데 그중에 10명, 10마리가 건져지면 우와, 확률이 10%네? 나는 10%의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TP라고 하는 건 진짜 많은 사람한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확률 게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게임. 10명한테 내가 이 사업을 얘기하면 6명이 관심을 갖기는 하고 6명 중에 3명이 실제로 세미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알아보고 1명이 남는다라는 확률을 가지고 이 10에다가 100을 대입하는 거예요. 100. 100명한테 STP 하면 60명 정도가 관심을 가질 것이고 30명 정도는 세미나도 들으러 오고 뭐 LOI도 들어갈 수 있고 쇼더플랜 책을 가지고 미팅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 10명이 나와 함께 하겠더라. 이렇게 확률을 가지고 진짜 일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그럼 STP를 어떻게 시작하냐? 저는 그냥 이렇게 시작해요. 줄자를 가지고 혹은 나이표를 가지고 현실 점검을 한 다음에 내가 대안이 되는 일을 알려줄게. 10분만 들어보고 아니면 나한테 좋은 고객 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간 넘겨주세요. 이 나이표 있죠? PPT가 되니까 한번 눌러보실래요? 처음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라고 하고 줄자를 자르듯 나이표에 동그라미를 치듯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경제활동을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라고 하고 줄자를 자르거나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지금 하시는 일을 몇 살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색깔로 치신 다음에 그 줄을 쭉 연결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세 번 눌러주실래요? 네. 네. 보시면 색깔 차이가 확 들어오죠, 눈에.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경제활동을 한 나이가 연두세, 저 기준이에요. 그리고 저는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많이 해봐야 50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병원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월급을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예요. 그러면 36부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비슷하게 남았고요. 그리고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사는 날이 이만큼이나 남은 거예요. 줄자로 자르면 줄자가 150cm잖아요. 그래서 자르면 엄청 길어요.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면 헉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안이 그러니까 너가 구체적으로 뭘 준비했어 이렇게 궁금해서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너한테 대안이 될 수 있어라고 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4분면을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있잖아.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잖아. 내가 근데 왜 이 일을 하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보여줄 테니까 네가 들어보고 괜찮으면 나랑 이 사업을 알아보고 아니면 나한테 좋은 고객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4분면을 풀기도 해요. 이 모든 건 만나서도 이루어지겠지만 대면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고객할게라는 말을 드러내고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거든요. 네, 넘겨주세요. 도입부는 이래요. 네가 생각하는 부자는 뭐야? 부자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한 다음에 대답을 듣고 부자는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이야. 선택의 폭이 넓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행을 예로 들자면 부자들은 시간과 돈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자유가 있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휴가 기간에 아니면 월차를 써서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내가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여행을 짧게 다녀온단 말이지. 이게 자유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이야.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은 삶을 살려면 시간과 돈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 현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면 절대 불가능하대 라고 하면서 4분면을 시작해요. 근데 4분면 할 때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많이 활용해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자수성가에서 사업으로 자수성가해서 자산가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간에 사업을 폭삭 망했다가 다시 일어날 만큼 돈 버는 재주가 있고 돈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야. 그리고 이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책을 보여줘요. 넘겨주세요. 이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 뒷면에 보면 이렇게 코멘트가 나와 있어요.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몸담은 적이 없는데 그렇기에 오히려 이 사업 모델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읽어주고요. 한 칸 넘겨주세요. 8페이지에 보면요. 서론이 시작돼요. 뭐라고 나오냐? 나는 두 사람에게 비즈니스를 배웠다. 한 명은 고학력의 고위공무원이었던 친아버지. 단 한 명은 중학교 중퇴인데 자신의 힘만으로 백만장자가 된 친구네 아버지다. 누가 가난한 아빠일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 다 친아빠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완전 다르게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20페이지를 펴니다. 넘겨주세요. 20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학교에 빠지지 마. 공부 열심히 해. 좋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 가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뭐 집 사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라고 해요. 그럼 다 고개 끄덕거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자 아빠는 뭐라고 했냐면 하고 57페이지를 펴니다. 57페이지에 나중에 커서 부자 되고 싶으면 사업 소유주나 투자가가 돼야 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의 조언에 따라 사업을 선택한 거다. 그리고 나서 35페이지를 펴면요. 이 사다리 얘기가 나와요. 오랫동안 당신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여전히 바닥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꼭대기에 다다랐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위치가 어딘지 중요하지 않다. 사다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분면을 보여줍니다. 넘겨주세요. 사분면 있어요. 혹시 이 사분면에 그 뭐죠? 그게 뒤로 한 번만 넘겨줘 보실래요? 제가 그려도 되나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릴게요. 4분면으로 넘겨주세요. 네. 전 세계에 현금, 펜 색깔이 왜 나오지? 현금 흐름을 모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선 직업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데 전 세계의 모든 직업은 네 종류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 하나는 직장생활, 하나는 자영업자, 하나는 비즈니스, 하나는 투자가인데 이건 다시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된다.
무슨 기준일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시스템이 있고 없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일하는 거랑 일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다. 자산이라는 게 있고 없고다. 이 자산이라는 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거기에 내가 살고 있으면 그건 부채. 그게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주면 그건 자산이라고 인정한다. 대부분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라는 게 없고 본인이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버는 구조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여기 95, 여기에 5명이 있는데 생각해봐라. 그 비즈니스라고 하면 백종원이나 이건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주변에 백종원 같은 사람이 많냐?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하는 사람이 많냐? 생각해봐라 라고 질문을 해요. 당연히 왼쪽이 많다라고 해요. 그럼 전 세계 돈은 100% 중에 여기 5%만 풀리고 여기 95%인데 이걸 치킨으로 비유하자면 95명이 5마리 치킨을 나눠 먹는 형태다. 얼마나 부족하고 치열하겠냐. 오른쪽은 5명의 사람이 95마리를 먹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쌓아뒀다 먹고 자식도 주고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실 투자가는 월에 1, 2억 정도 투자하는 그런 개미 투자자는 안 쳐준다. 왜냐하면 그 1, 2억은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 대신 일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금수저. 혹은 여기서 크게 성공해서 넘어가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치면 우리는 사업의 분면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사업에는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자본과 또 경영 능력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흔히 우리 같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두 번째는 백종원이 만든 시스템을 사는 거다. 전국에 한신포차나 백다방처럼 백종원이 깔아놓은 시스템을 돈 주고 사는 건데 그것 또한 엄청난 자본과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이 자산가가 보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사업에다, 사업의 분면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 사업의 분면의 일이라고 하는 건 나 대신 일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걸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걸 만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처럼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랑 같이 세미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들어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좋은 소비자 해주고, 좀 더 알아보고 싶으면 내가 더 안내해주면 된다. 이렇게 사분면을 풀어요. 네,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세미나 초대하고 다음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 됐어, 나는 소비자 할래 라고 하면 회원가입하고 제품 유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의 양에서 질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하루 10명한테 연락하고요, 하루 2명씩 만나자,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서 안 만나주는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줌으로 만나요. 줌으로. 부산에 있는 언니한테 사업을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이건 코로나가 아니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가 없어서 줌으로 쇼더플랜 미팅을 시작했어요. 쇼더플랜은 책을 가지고 교과서처럼 한 장 한 장 나가면서 사업을 트레이닝 해주고 있고, 또 LOI를 진행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야 하는 벨로시티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 데모도 할 수 있어요. 각자 도구를 가지고 줌에서 화상을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줌을 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10명한테 연락하고 하루 2명을 만나고 이러면요, 한 달 스케줄이 꽉 차요. 그래서 너무 바쁘고요. 진짜 밤에 쓰러져서 자고요. 탱고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 짝도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넘겨주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1시간 이제 조금 넘 1시간 정도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계발서나 어떤 사실적인 내용들을 좋아하는데 해리포터만 좋아해요.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해리포터에서 이 마법학교라는 곳에 해리포터가 처음에 가면 마법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기숙사 4군데 중에 한 군데를 배정받아요. 근데 기숙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
그리핀도르라고 하는 곳은 정의감이 넘치고 뭔가 용기 있고 이런 아이들이 배정되는 곳이고요. 슬리데린이라고 하는 곳에는 야망이 있고 능력이 출중하고 이런 사람이 배정되는 곳이고 후플풀프라고 하는 곳에는 성실하고 근면성실 이런 아이들이 배정되고 또 레번클로라는 기숙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이들이 배정돼요. 근데 해리포터가 그 배정해주는 모자, 마법의 모자를 썼는데 얘는 그리핀도르도 어울리고 슬리데린도 어울리는데 어디로 배정하지?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때 해리포터가 선택을 해요. 나는 슬리데린이 싫어. 라는 선택을 하면서 그리핀도르에 가게 돼요. 해리포터 초반에 슬리데린도 되게 우수한 기숙사인데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슬리데린 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이 해리포터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 나는 슬리데린에 갔어야 되나? 선택이 잘못됐나? 이런 고민을 할 때 덤블도어 교수가 해리포터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만 넘어가주세요. 넘겨주세요. 우리의 참모습은 능력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가 처음에 슬리데린이 싫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그리핀도르가 맞아라는 의미거든요. 뉴스킨 산업에 딱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 자막을 보자마자 이건 뉴스킨이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티멜리트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뉴스킨을 하는 게 아니라 티멜리트 100만 장자가 되는 선택들을 해 나갈 때 그 모습이 모여서 100만 장자를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올해 런던 트립을 도전하고 있어요. 티멜리트가 되고 6개월 유지해야 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선택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0명한테 연락하고 있고 2명씩 만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LY도 들어가고 있고 뭔가 GV도 그룹 LT도 늘어가고 있거든요. LTCV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비전이 있느냐,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나를 루비도 만들고 티멜리트도 만들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선택인 거냐를 기준으로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한 5장 나올 거거든요. 5장, 6장. 네. 하나만 더요. 네. 한 칸 앞으로 넘겨주세요. 네. 요게 저희 아들 6살 때 사진이에요. 제가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찍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때예요. 오른쪽 위에 보면 생일 축하합니다 있잖아요. 생일 잔치에 못 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청 밝게 웃고 있죠. 너무 감사하게도 떼쓰거나 저를 힘들게 할 만한 상황을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또 생각해보면 엄마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이거 못해줘서 미안해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네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네 덕분이야, 너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엄마가 잘 되고 있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말의 힘은 이래요. 아이가 본인이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느낄 때 아이도 행복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미안해라는 말을 많이 하면 나는 지금 뭐가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크게 돼요. 지금 보면 되게 깨발랄한 외동 아들처럼 아주 잘 자랐어요. 넘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많이 커서 현재는 중1인데 어렸을 때는 반찬이 먹을 걸 제가 해놓고 알아서 차려 먹게 했고요. 그래서 밥을 하루 동안 한 끼도 같이 못 먹어주는 적이 많아요. 지금도 거의 같이 못 먹어요. 지금은 스스로 밥을 하고 먹을 거를 해서 먹어요. 그렇게 주도적인 아이로 컸어요. 하루 스케줄 관리도 스스로 해요. 숙제할 거 하고 집에서 해야 될 거 하고 뭐 수업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저는 하루에 책 한 권 보고 한자 한 글자 외우고 영어 복습하고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이 좋은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게임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막 후다닥 해놓고 하루 종일 자유롭게 게임하거든요. 이렇게 주도적인 아이로 클 수 있었던 건 제가 뉴스킨을 열심히 했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아이한테 약속한 게 엄마가 런던 트립을 목표했어. 엄마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내려고 많은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어. 그래서 같이 밥 못 먹어주고 밥 대줘도 이해해줘 라고 얘기하고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미안해요 엄마인데 누가 보면 저 개본 줄 알아요. 맨날 애 방임하듯이 집에 혼자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목표가 있고 제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을 때 내 아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이한테까지 뒷까지 시키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는 끝이에요. 제 강의가 맞고 틀리고 뭐 이렇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한 스토리를 통해서 동기부여 되시고 좀 비전이 된다 느끼고 희망을 느끼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서 뭔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진심을 담아서 뭐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성장하고 더 나눌 게 생겨서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시면 그때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받아 적은 것도 되게 많이 있었지만 되게 가슴에 새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사장님들 다 같은 표정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시적절하게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콕콕 집어서 이렇게 해주신 우리 진현주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그리고 우리 기념사진 같이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 저기 화면 풀어주시고 네, 저 요걸로 통일할까요, 우리? 예. 자, 다 같이 기념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찍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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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